정글 같은 아침 시사의 숲에서 오늘도 웃고 울고 즐기며 사는 자연인 김경래 씨. 그의 하루 일과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 시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죠?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한 자연인 김경래의 밥상 같이 드셔보실래요? 후회 없는 아침, 건강한 시사 김경래의 최강 시사. 김경래의 최강시사 듣고 계십니다.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청와대 쇄신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청와대 쪽에서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장관 회의나 이런 것들 직접 챙기면서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검찰개혁 속도도 늦추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분위기 궁금하시죠? 오늘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아까 브리핑하면서 조선일보가 전해철 의원을 법무부 장관 신임으로 유력하다 이렇게 일면에다 보도를 했다라고 청취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민정 대변인에게 물어본다고 제가 말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확인하실 수 있나요? 이 부분은? 답은 다 아실 겁니다. 네네. 지금 이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인사를 지금 2년 반 동안 수없이 많은 걸 해왔는데, 네. 보면은 이런 인사 기사들이 네. 정말 난무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맞는 퍼센트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 보면 글쎄 그런 것들 좀 감안하셔서 기사를 봐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입장이시긴 하지만 어쨌든 기사를 좀 가려서 봐달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이 조선일보 얘기 나왔으니까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그 다음 날이었나요?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썼어요. 청와대가 조 장관에게 날짜 3개를 줬다. 네. 나갈 날짜를. 그거를 핵심 친문 의원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네. 어디에서 누구에게 그런 말을 들었는지를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있죠. 네. 사람의 숫자만큼 다양한 의견도 존재할 것이고. 네. 근데 하지만 그 의견이 그 집단을 대표하는 말인지만, 그리고 또 얼만큼 무게감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이제 사실이 아닌 것들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가 되기도 할 때는 저도 되게 당혹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청와대가 날짜를 줬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대응을 하기도 했었고요. 예. 이 관련된 질문을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대변인께, 그죠? 예. 그때도 이게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요. 근데 이제 조금 답답한 건, 네. 뉴스가 딱 나가고 나서 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답을 하면, 네.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은 많이 이제 보도되지는 않는 거죠. 그냥 기사를 안 써버리면 그만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답답하긴 합니다. 이 사실은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이게 일을 시작을 하신 이후에 보니까 조선일보 관련된 발언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죠? 그랬나요? 예, 예컨대 무지의 소치다. 이 KBS 그 보도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보도한 거에 대해서 그러기도 하고, 한국 언론의 자존심을 저버리지 말라. 이 한일 관계 갈등 관련해서도 그랬었고요. 그랬었죠. 예. 이게 좀 제가 보기엔 청와대 대변인으로서는 좀 이례적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론을 거론해 가면서 비판을 하는 게, 이게 어떤 특별한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매일 오보 대응을 하자고 하면은 사실 한두 개로 그쳐지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일일이 하기에는 이제 버겁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그 기사의 파급력이 너무 클 경우, 그러니까 다른 기사들이 너무 많이 받는다든지, 이제 국민들이 너무 많이 본다든지 할 경우엔 그 기사가 기정사실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어떤 특정 언론사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기사를 보는 국민들은 무엇을 가지고 대변인이 아니라고 하는지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명확하게 조금 짚을 거는 짚어 나가면서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네. 그게 뭐 의도했던 건 아닌데 말씀하셨다시피 조선일보가 좀 많았나 보죠.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 사태 이후에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직접 챙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차관하고 검찰국장 불러가지고. 예. 그게 사실 이례적인 장면이에요. 차관하고 검찰국장을 직접 대통령이 만나는 거는. 예. 이 검찰 개혁 앞으로도 뭐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 뭐 이런 걸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렀을 때 말씀하셨다시피 이례적이라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네. 그 이유는 이제 장관이 급작스럽게 공석이 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이 검찰 개혁 방안들에 대해서 법무부도 검찰도 각자의 방안들을 내놨는데 네. 장관이 비었다고 해서 그 안들이 후퇴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백지화된다든지 네.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자기가 장관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차관이 장관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라고 이제 당부를 하신 거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이거를 다 직접 일일이 챙길 수는 없습니다. 네. 이제 법무부는 이제 제도적인 부분들 또 검찰은 어떤 관습이나 관행 이런 것들을 바꿔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쪽에서 책임감 있게 마무리를 지어달라는 의미에서 이제 두 분을 모신 거죠. 그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네. 그 좀 빨리 임명이 될 것 같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게 원 포인트로요. 다른 개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네. 언제쯤이면 법무부 장관 인선이 대략 공개가 될까요? 그걸 알았으면 제가 이렇게 답답하지 않겠죠? 그래도 좀 빨리 한다는 분위기는 있죠. 어떻습니까? 뭐 계속해서 공백으로 둘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둘러서 그냥 막 빨리빨리에만 초점을 맞출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근데 어제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정부 통제나 외압 같은 것들이 언제가 제일 없었냐 그러니까 MB 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보셨어요? 네네. 그러면 애둘러서 지금 정부가 조금 간섭이 있다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해석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 같은 걸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이런 것들이 검찰을 너무 통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일부는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글쎄 총장께서 말씀을 하신 이제 의미와 의도와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뭐 추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떻다라고 판단의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은 들고 네. 그리고 검찰 통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청와대가 검찰을 통제한다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청와대가 우리는 통제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으실 거거든요. 네. 결국은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누구보다도 정말 매의 눈으로 보고 계신 국민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을 거라는 이 청와대의 말을 좀 믿어주시고 같이 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인선하고도 좀 연관이 된 얘기인데 며칠 전에 저희 방송에 윤여준 전 장관이 나와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청와대 쇄신이 불가피하다. 네. 그 조국 장관의 사태가 너무 오래 끌었고 그 부분에 대한 실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고요. 그래서 예. 청와대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청와대 분위기는? 글쎄요. 쇄신이 필요하다는 바깥의 의견을 저희가 스스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조금 네.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바깥에서 판단해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최종적인 결정은 이제 대통령께서 하실 텐데 네. 뭐 그런 것에 저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네. 이 민생을 챙겨나가는 것 또 경제 정책들도 굉장히 챙겨야 될 게 많은데 네.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게 저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얘기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예. 지지율이 조국 장관 사태 이후에 큰 폭으로 상대적으로는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요거는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 정부 시작한 지 이제 절반쯤 왔는데 네. 지지도에 울고 웃기에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날 나오는 숫자 저희도 보고는 있지만 네. 우리 정부에 대한 최종적인 지지율 평가는 결국 그 정부가 끝난 이후에 인정을 받는지의 여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사무실마다 춘풍추상이라는 액자가 걸려 있는데 네. 지지율이 굉장히 좋았을 때 대통령께서 저거를 각 사무실마다 걸어 놓으셨었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는 좋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방관하지도 말라는 의미였던 것처럼 네. 나쁘다고 해서 혹은 뭐 지금 올랐다고 해서 일일비하지 말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아서 저희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보면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거꾸로 보면은 지지율이 그동안 계속 떨어졌다는 게 조국 장관을 고집해서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판단을 잘못 내렸다라고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었냐. 이게 반등을 한 걸 보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본 거거든요. 뭐 밖에서 그런 평가를 한다고 한들 저희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도리는 없으니까요. 그냥 그런 것들을 참고하는 수밖에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그죠? 네. 이게 취임 이후에 처음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두 번째라는 얘기도 있고 약간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회의가. 그죠? 네네. 네. 이름도 조금 다르긴 한데 네.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경제를 대통령께서 챙겨 나가겠다라는 이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고요. 네. 그리고 이 우리나라 경제만 볼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지금 같이 봐줘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정도를 판단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그 최근에 IMF에서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 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뭐 0.6%가 떨어져서 엄청나게 크게 떨어졌다라는 네. 부분만 보도를 하는데 사실은 세계 경제는 0.7이 떨어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2009년 이후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정도인데 그런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래서 해외 뭐 그 투자 그 신평사 같은 경우들도 예. 한국은 그래도 이 거시경제가 탄탄하니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라라고 한 목소리로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확장 재정을 펴잖아요. 그러면 뭐 대한민국 국간이 비어간다 또 이런 이야기를 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좀 답답한 게 곡간을 우리가 채워놓는 이유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곡간에 있는 쌀을 빼서 먹으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 곡간의 쌀은 전시해 놓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 곡간에 있는 쌀들을 먹어야 될 때라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조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네.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보지 않고 당장의 곡간이 다 비면 어떡하냐 이런 것들만 말씀을 하시면 결국 국민들은 불안 심리만 증폭될 수밖에 없거든요. 곡간 얘기는 제가 안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예. 그런데 이제 IMF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을 대폭 낮췄습니다. 최근에 2.6%에서 2%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이 우리 경제는 선방하고 있다. 이게 이제 어떤 전달하고 싶은 의미는 알겠는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나이브한 태도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숫자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네. 한국이 2.6에서 2.0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0.9가 계속 유지가 됐고요. 네. 그리고 우리처럼 이제 수출이 주력 산업인 나라, 네. 독일이나 뭐 싱가포르를 들 수 있을 텐데 독일 같은 경우는 1.9에서 0.5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 나라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느끼는 체감 부분을 저희가 간과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청년 고용률이 역대 최고라는 이야기까지 수치로는 나오는데 체감은 여전히 어려운 것 같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셨고 또 하나는
전 연령대에서 대부분은 다 고용률이 올랐는데 40대만 고용률이 하락했다. 네. 이게 40대는 가장이기 때문에 또 한창 나이일 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고용률이 떨어진 이유가 뭐고 거기에 맞춤할 수 있는 대책은 뭐가 있을지를 네. 검토해봐라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그 체감 부분도 저희가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이 다른 나라들의 모든 수치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봐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네. 그 최근에 삼성, 현대자동차 대통령이 방문을 했습니다. 예. 삼성 이재용 회장은 지금 재판 중이고요. 그래서 네.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냐, 이 좀 민심에서 벗어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짧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희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네.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극복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 부품이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100일이 되면서 그걸 어느 정도 극복해내는 결과물을 보는 자리였지 네.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러 간 자리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좀 아쉽네요. 다음에 네, 한번 또 다음에 모시겠습니다. 다시 보죠. 예, 고맙습니다. 예.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뉴스 듣고 8시 5분 2부에서 돌아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뇌전증학회 명예회장 홍승봉입니다. 과거에 간질로 불리웠던 뇌전증은 치매와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으로 한국에 40만 명이 앓고 있습니다. 약물로 잘 치료하면 학교, 결혼, 직장 생활에 문제가 없지만 약 10만 명은 약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뇌전증이므로 이때에는 수술과 신경 자극술이 필요합니다. 최신 뇌전증 진단 수술 장비의 도입과 수술 활성화를 위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뇌전증학회가 함께합니다. 아나운서 이혜성입니다. 사연이 왔어요. 요즘 깨끗하고 건강한 물 관리가 중요하다는데 혜성 씨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물 관리요? 저 안 하는데요. 우리 수돗물이 알아서 관리해주거든요. 깨끗한 상수원은 기본. 노후 상수도관 시설 개선으로 앞으로 더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고 ICT를 활용한 스마트 워터시티 조성으로 믿을 수 있는 물을 공급받아요. 그뿐인 줄 아세요? 수돗물 안심 확인제로 워터코디 워터닥터가 우리 집 수질 관리까지 해준다고요.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받는 수돗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기압골과 동풍의 영향을 같이 받는 동쪽과 남쪽 지역은 꽤 많은 양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지만 서울 등 중서부 지역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거나 오후에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기 때문에 일교차가 크고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아지는 데다가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아서 나들이 하기에 좋은 화창한 가을 날씨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남해 동부 해상에서 비구름대가 올라오면서 제주와 남해안 부터 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경상 해안과 제주에 20에서 60mm가량, 영동과 전남 남해안, 영남 내륙으로 최고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서울 경기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강릉, 대전, 광주 20도 등 전국적으로 16도에서 23도의 분포로 비 오지 않은 지역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경상 해안과 또 전남 남해안, 제주에는 바람이 내일 오전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내일까지는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으니까 이 점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제주도 남쪽 해상과 남해 동부 해상, 동해상의 물결이 매우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5.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8시 뉴스입니다.
어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도입과 패스트트랙 수사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 의지를 내세우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포함된 공수처 설치에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을 묻는 질문에 윤 총장은 수사 독립성 보장과 함께 검찰 권한 분산 등을 꼽았습니다.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재판 절차가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오늘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정 교수 사건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엽니다.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3년 임기인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2006년 이후에 5번째 임기입니다. 주 유엔 한국 대표부는 현지 시간 17일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치러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당선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2년까지 임기를 맡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006년에서 2008년, 2008년에서 2011년, 2013년에서 2015년, 2016년에서 2018년 등 4차례 이사국을 지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제사회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고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처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며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광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87살 광모 씨 등 부부로 추정되는 2명이 숨졌습니다. 이 불은 10층 아파트 가운데 3층의 주택 주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불길 없이 방안을 그을리면서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 집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쓰러진 곽 씨 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과열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오늘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경위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5분쯤 경기도 군포시의 한 3층짜리 다가구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택 거주자 60대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충북 청주시 탑동에 멧돼지 한 마리가 출몰했습니다. 시내를 배회하던 멧돼지는 도로를 달리다 32살 김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의 화물차가 부서졌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고 일대에서 멧돼지로 인한 피해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청주시 등은 앞서 어제 오전 출몰했다가 사라진 멧돼지 무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당국이 고병원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제 충북 청주시 무심천과 보광천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 분변을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3년 전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녀 3명을 살해한 혐의로 현지에서 수감된 40대 한국인이 또 탈주해 현지 경찰이 추격 중입니다. 현지 언론과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은 살인 혐의 등으로 필리핀 팡가가 주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한국인 40살 박모 씨가 현지 시간 16일 법정에 다녀오는 길에 호송 경찰을 따돌리고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